안녕하세요. 79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현철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환자분들이 무심코 넘기고 계신 하지만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한 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믹스커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식사 후 습관적으로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드시는 것. 부드럽고 달달한 맛에 익숙해져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그 한 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게 마셔보셨을 겁니다. 믹스커피는 맛있습니다. 간편하고 따로 프림이나 설탕을 챙길 필요도 없고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생활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음료죠.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믹스커피 하루 한 잔 마시는 거 괜찮죠? 그럴 때마다 저는 되묻습니다. 그 한 잔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믹스커피는 단순한 커피가 아닙니다.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식물성 크림, 그리고 설탕. 이 세 가지가 일정한 비율로 섞여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크림과 설탕입니다. 식물성 크림, 흔히 프림이라고 부르는 이 성분은 대부분 경화유라고 불리는 가공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경화유에는 트랜스지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트랜스지방은 혈관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지방을 죽음을 부르는 지방이라고 표현하며 하루 섭취량을 0에 가깝게 유지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믹스커피 한 잔에는 평균적으로 0.3g에서 0.5g가량의 트랜스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한 잔씩만 마신다고 가정해도 한 달이면 9g에서 15g 가까운 트랜스지방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설탕입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는 평균적으로 5g에서 10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두 잔씩만 드셔도 하루에 10g에서 20g의 설탕을 마시는 셈이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당뇨병학회에서는 노년층의 당류 섭취를 하루 25g 이내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믹스커피만으로도 절반 이상을 채워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밥, 간식, 과일 등 다른 식품으로 섭취되는 당을 합치면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일이 흔합니다. 게다가 커피 자체가 가진 산 성분과 카페인은 위장 점막을 자극합니다. 식사 전에 공복 상태에서 믹스커피를 마시게 되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고 그 결과 이염, 속쓰림, 헛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심장이 빨리 뛰고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으며 특히 저녁 늦게 마시는 경우에는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인데 뭐 그렇게까지 심각해요? 네, 맞습니다. 단 한 잔이라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습관성 섭취입니다. 하루 한 잔 아니면 두 잔. 이걸 매일매일 1년 365일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면 트랜스지방, 설탕, 카페인이 몸속에 조금씩 쌓이고 우리 몸은 그 부담을 오롯이 감당하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 간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위장 점막이 약해지고 심장 박동이 민감해지는 시기에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믹스커피가 나쁘다는 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성분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시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즐길 수 있을지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위염, 고혈압, 당뇨,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렇지 않게 마시던 한 잔의 커피가 당신의 몸에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 제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믹스커피는 겉보기에 단순한 음료로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하나하나가 60세 이후에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들여다보면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음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되는 건 믹스커피의 핵심 구성 성분 중 하나인 프림, 즉 식물성 크림입니다. 이 프림은 대부분 식물성 경화유라고 불리는 성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붙여 굳힌 인공적으로 가공된 지방입니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라는 위험한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 지방을 죽음을 부르는 지방이라고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은 혈관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기 때문에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환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는 평균적으로 0.3g에서 0.5g의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한 잔씩 한 달이면 15g, 1년이면 180g 가까운 트랜스 지방이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죠. 하지만 이게 바로 장기적으로는 큰 병을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는 평균적으로 5g에서 10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설탕은 마실 때는 달콤하지만 몸속에서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60대 이후엔 이 설탕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두 잔의 믹스커피를 마시면 10g에서 20g의 설탕을 매일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고령자 당류 섭취 권장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간식이나 밥, 과일 등 다른 음식에서도 당류를 섭취하게 되니 실제 하루 총 섭취량은 훨씬 많아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스턴트 커피 자체입니다. 믹스커피에 들어가는 커피 분말은 고온 추출을 거친 농축액을 분말화한 것이며 이 안에는 다량의 카페인과 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며 위장 점막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속쓰림, 위염, 식도 역류가 생기고 특히 공복 상태에서 믹스커피를 마실 경우 이런 자극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카페인은 노년기에는 몸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카페인 분해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낮에 마신 커피가 밤늦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수면 장애나 불면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면역력, 호르몬 균형, 인지 기능까지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커피를 마신다고 반드시 불면증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는 작은 자극도 큰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대신 믹스커피를 마십니다. 입맛이 없어서 그냥 속을 달래려고 하면서 식사를 거르고 커피로 배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식사는 거르면서 단맛과 기름기는 그대로 섭취하게 되니 몸은 영양실조와 당과 지방의 과잉이라는 극단적인 상태에 동시에 노출됩니다. 결국 기초 대사량은 떨어지고 근육은 줄어들며 지방은 쌓이고 혈당은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믹스커피는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마신다면 그건 분명히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위장장애, 당뇨, 고혈압,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하루에 두 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믹스커피가 당신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커피 한 잔이 미래의 건강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의 위험성을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별탈 없이 잘 마시고 있어요. 그걸로 탈날 일 있나요? 하지만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그 한 잔 때문에 고생을 시작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먼저 71세 이화영 씨 이야기입니다. 평소 혈압도 잘 관리하시고 식사도 제법 규칙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자꾸 속이 쓰리고 자다가도 가슴이 두근거려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스가 자주 차고 위가 답답하고 식욕도 줄어 정형외과가 아닌 위장내과를 방문하셨죠. 검사 결과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고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견된 건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 공복에 믹스커피를 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루 한 잔이 아니라 아침 공복에 믹스커피라는 조합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화영 씨의 믹스커피 한 잔에는 트랜스지방 약 0.5g, 설탕 10g 가까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위산과 카페인이 위벽을 자극하고 트랜스지방과 설탕이 염증 반응을 유도하면서 결국 위장에 만성적인 부담을 준 것입니다. 믹스커피를 중단한 지 2주 만에 속쓰림은 거의 사라졌고 3주 뒤부터는 가슴 두근거림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자다가 깼던 밤이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69세 정성민 씨입니다. 정 씨는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고 식이 조절을 철저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들쭉날쭉했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꾸준히 올라 걱정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식사는 채소 위주로 드시고 간식도 줄이셨는데 오직 포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 2잔의 믹스커피였습니다. 커피가 혈당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믹스커피 2잔이면 설탕 섭취량이 20g에 달합니다. 당뇨 전 단계 환자가 매일 20g 가까운 설탕을 섭취한다면 인슐린 분비는 과도하게 자극되고 곧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정식 당뇨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성민 씨는 믹스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꿨고 1개월 뒤 공복 혈당은 20 이상 내려갔으며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당화혈색소도 개선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달달한 커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당뇨를 부르고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72세 고선희 씨 사례입니다. 고 씨는 이유 없는 붓기와 관절통, 그리고 반복되는 피부 가려움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정형외과, 피부과, 내과를 돌며 다양한 검사를 하셨지만 이유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 고 씨의 습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매일 믹스커피를 3잔 마시고 계셨던 겁니다. 아침, 오후, 자기 전까지. 식사보다 믹스커피가 익숙했던 생활이었습니다. 문제는 트랜스지방이었습니다. 프림 속 경화유가 지속적으로 체내에 들어오며 만성 염증 반응을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믹스커피를 끊고 3주간 대체 음료로 바꾸신 후 붓기와 관절통이 완화되었고 무엇보다 피부 가려움이 크게 줄었습니다. 염증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고 씨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잔이 내 몸을 다 흐리고 있었네요. 세 분의 공통점은 커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설탕과 트랜스지방 그리고 습관화된 섭취였습니다. 하루 한 잔이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작은 성분도 큰 영향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례가 당신의 커피 습관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믹스커피를 평생 드셔온 분들께 그냥 끊으세요 라는 말은 오히려 반감만 일으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게 끊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줄여가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은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2잔 이상 드시던 분이라면 한 잔으로, 한 잔 드시던 분은 반 잔으로 줄여보는 것이 출발입니다. 특히 식사 후가 아닌 공복에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위장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 위염,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위 점막 재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더디고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둘째는 프림과 설탕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믹스커피 스틱 하나에 들어있는 프림과 설탕을 절반만 사용해 보세요. 처음엔 맛이 밍밍하고 아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 정도만 유지하시면 입맛이 바뀌고 달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셋째는 대체 음료를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커피가 당기지만 조금만 줄여보고 싶다면 보리차, 둥글레차, 우엉차, 디카페인 커피 등 몸에 부담 없는 음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물 대신 커피를 찾게 되는 분들은 이런 대체 음료만으로도 커피 섭취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는 시간 조절입니다. 카페인은 몸에 머무는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60세 이상에서는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져 카페인이 12시간 이상 체내에 잔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낮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2시까지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삼가야 수면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불면증이 있거나 자주 뒤척이시는 분이라면 카페인 섭취 시간만 조절해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천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주의사항과 함께 최악의 경우에 대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믹스커피를 계속해서 매일 2잔, 3잔씩 마시는 습관이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프림 속 트랜스지방은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결국 심장병, 협심증, 뇌졸중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총 에너지의 2%를 넘는 사람은 심장질환 사망률이 2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의 악화입니다. 믹스커피 2잔이면 설탕 섭취량은 10g에서 20g에 달합니다. 이걸 매일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당화혈색소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결국 정식 당뇨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합병증 위험이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질환의 만성화입니다. 공복 커피, 특히 믹스커피는 위산 과다를 유발하고 위점막을 얇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염, 식도염, 심하면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위출혈이나 만성 헛구역질, 체중 감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의 질 저하와 그로 인한 전신 피로입니다. 밤에 잠을 설친다고 말하는 분들 중 낮에 커피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이 망가지면 체력도 기억력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결국 치매 위험도와도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믹스커피를 단순히 음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 설탕, 카페인, 이 세 가지는 60세 이후에 몸에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괜찮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 습관을 바꾸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루 한 잔을 줄이는 것부터, 프림 반 줄이는 것부터, 커피 대신 보리차를 마셔보는 것부터,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잠을 되찾고 당뇨를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를 하루 한 잔씩 줄이는 건 그저 당장 속이 편해지기 위한 목적만은 아닙니다. 이건 건강한 루틴이라는 아주 중요한 습관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 한 잔 정도가 뭐 그렇게 문제겠어요.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요? 그 말 틀린 것처럼 들리진 않죠.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면은
그냥 마셨던 커피가 10년, 20년 지나 혈관을 망가뜨리고 혈당을 무너뜨리고 속을 상하게 한 결과로 찾아오는 환자들입니다. 믹스커피에 포함된 트랜스지방, 그 양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매일 모래 한 줌씩 바가지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가지는 넘치게 되어 있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3년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서 트랜스지방을 전 세계적으로 퇴출시켜야 할 성분으로 지정했습니다. WHO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트랜스지방은 안전한 수준이라는 것이 없다. 가능한 한 0g에 가까워야 한다. 또한 미국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총 섭취 열량의 단 2%를 트랜스지방으로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무려 23%나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 포함된 트랜스지방은 평균 0.4g에서 0.5g, 하루 2잔 마신다면 1g, 한 달이면 30g이 넘어갑니다. 1년이면 360g. 우리는 그걸 음료라고 부르며 마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미국 임상영양학 KGAJCN에서는 고령자의 설탕 섭취와 만성 염증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설탕 섭취량이 하루 25g을 초과할 경우 염증 반응과 인슐린 저항성이 함께 증가하며 혈관 건강은 물론 인지 기능까지 손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설탕만 해도 보통 7g에서 10g, 두 잔이면 20g 가까이 됩니다. 이쯤 되면 하루 한 잔이 뭐 어때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식품의 약품안전처 2021년 보고서에서는 인스턴트 커피 믹스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고령자 중 고지혈증 및 공복혈당 장애 진단율이 섭취하지 않는 군에 비해 1.6배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울 아산병원 영양의학팀은 트랜스지방은 체내에 쌓일수록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심장뿐 아니라 간 기능, 신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습니다. 믿을 만한 기관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트랜스지방, 설탕, 카페인, 이 세 가지는 60세 이후 노화가 시작된 몸에 결코 무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 그리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 매일 아침 믹스커피를 드시던 분이라면 하루 걸러 마셔보세요. 그게 익숙해지면 스틱을 반으로 줄이세요. 그 다음엔 블랙으로 바꿔보세요. 입맛은 바뀌고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실제로 믹스커피를 끊은 후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분, 위산 역류가 줄었다는 분, 혈당이 안정됐다는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공식 건강 채널에서도 노년기의 건강은 의사보다 루틴에 달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선택이고 그 작은 선택이 수명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믹스커피를 마시는 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한 잔이 당신의 건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다면 그건 약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믹스커피 한 잔이 60세 이후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어떻게 마시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하루 한 잔, 그 한 잔 속에 담긴 트랜스지방과 설탕, 그리고 카페인은 누적될수록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위장 건강이 약해지고 혈당은 불안정해지며 수면의 질까지 무너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 잔을 줄이고 프림을 덜고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줄였어요. 커피 바꿨더니 속이 편해졌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을 돌아보신 당신, 자신의 몸을 생각한 그 선택, 정말 잘하신 겁니다. 자신을 돌본 당신, 잘하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